역사적인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바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는 27일과 8일 양일간 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미국과 북한의 지도자가 만나서 2차 회담을 열 예정인데요. 이번 회담에 전 세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입니다. 지난 2016년 2월 전격 중단된 개성공단 이 공장이 가동이 재개될지 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동안의 얘기들, 또 남북 화해 무대에 이어서 북미 정상회담까지 기대하고 있는 상황, 지금 현재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오늘 전문가 모시고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용 개성공단 기업협회 회장, 그리고 민화대학교 국제통상학과 정승현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본론부터 들어가죠. 이 개성공단 모두 200개 정도 업체가 입주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3년 동안 이 가동이 되다가 가동이 중단이 됐었는데요. 우선 신 회장님께서 이 개성공단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개성공단이 그야말로 남북 평화의 어떤 시대를 열기 위해서 첫 가동된 게 2004년도 12월 달에 첫 제품이 냄비였었습니다. 그래서 통일 냄비라고 이제 칭해졌었는데 그 인천 기업이었었습니다. 네. 그래서 만 11년 정도 가동되어져 오다가 2016년 2월 10일 설날 마지막 연휴 날에 전격 이렇게 폐쇄가 되어졌습니다. 총 200여 개 업체가 참여를 했는데 투자 기업이 거기에 이제 공장을 세워가지고 직접 생산 활동을 한 기업이 124개 기업이었었고요. 협력 업체 거기에서 식당도 하고 건설사도 하고 세탁소도 하고 뭐 이런 투자 기업을 이렇게 도와주기 위해서 진입한 기업이 한 80여 개, 그래서 총 200여 개 업체가 개성공단에서 생사고락을 같이 해왔습니다. 그렇군요. 이 개성공단에는 인천과 경기 지역 기업들도 상당수가 상당히 있었죠.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네. 지역적으로 이제 좀 가깝고 항만과 뭐 그다음에 이제 공항 이런 것들 배후 시설이 좋았기 때문에 어느 뭐 시도보다도 인천, 경기, 서울 이런 지역의 기업들이 경쟁력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북미 정상회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다른 누구보다 이번 정상회담에 대한 관심이 이 신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클 것 같은데요. 이번 정상회담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그 작년 그러니까 4.27 판문점 우리 남북 정상회담을 필두로 해가지고 6.12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의 거의 1년여 정도가 이렇게 흘러오는 지금 시각까지 우리는 상당히 개성공단 및 금강산 그리고 남북 평화의 어떤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것을 희망해 왔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좀 상당히 좀 이렇게 부족한 부분으로 이렇게 이어져 왔죠.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북미 2차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은 우리 개성공단 기업뿐만 아니라 여러 남북의 어떤 그런 평화 시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입장에서 기대가 크고요. 무엇보다도 비핵화의 그 진전도에 따라서 상응 조치가 어떻게 이제 규결되어질 것인가. 이게 이제 초미의 관심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바탕에서 개성공단의 재개도 결국 결부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은 상당한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 2차 정상회담, 이 북미 정상회담, 이 총괄적으로 봤을 때 어떤 기대감을 갖고 계십니까, 정승현 교수님? 예, 뭐 말씀대로 작년 6월에 있었던 싱가포르 1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큰 틀에서 논의를 했고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합의는 안 나왔습니다만 그때가 뭐 탐색전이었다고 본다면 이번에 하노이에서 열릴 2차 북미 정상회담은 양국 정상 입장에서도 좀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해야 되지 않나 이런 숙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뭐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에 대해서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실행해라라는 걸 압박을 할 것이고요.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과 특히 유엔의 그 대북 경제 제재를 풀어달라 이걸 또 강하게 요구할 거기 때문에 이 둘이 부닥치면서 어느 정도 선에서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네, 서로 이 맞서고 있는 듯한 또 때로는 한편으로는 같이 이 결부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자, 대화를 좀 이어가 보죠. 이 아무래도 개성공단 재개 여부는요,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 성과에 따라서 영향이 크게 받을 것 같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 입주 기업인들의 관심이 굉장히 클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특히 입주 기업 요즘 그 분위기들 기업인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회장님? 뭐 상당히 고무적이고 뭐 희망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그런 반면에 또 그렇지 못한 일종의 피해의식이라고 할까요? 공단이 이제 폐쇄되어져 가지고 3년여가 이렇게 흘러온 과정에서 좀 여러 가지 좀 이렇게 기회가 있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공단 재개에 어떤 신호를 주지 못했기 때문에 일면으로는 희망을 갖고 기대를 하면서도 또 일면으로는 이번에 만약 이것이 타결이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보면은 또 다른 어떤 기회가 새로 창출되어질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이 염려, 걱정 이것이 이제 상당히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우리 입주 기업들은 어떤 이 북미 제2차 정상회담에 거는 기대가 참 크다. 이렇게 말할 수 그렇습니다. 있겠습니다. 예, 굉장히 큰 기대를 갖고 있는데요.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이 정치, 정가의 어떤 전망, 또 분위기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개성공단 폐쇄 3주년을 맞아서 지난 2월 달에 열렸던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던 이 토론회였나요? 거기에서는 여야가 한 목소리로 여야 사당이 이 개성공단 재개를 하기 위해서 힘을 모으자 이렇게 의견을 모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약간 이 정당마다 엇박자인 것 같은 그런 분위기도 있던데요. 정가의 어떤 바라보는 시각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교수님?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여야 입장이 상당히 다르지 않나 그런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어떤 요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보는 시각들도 다르고 또 뭐 여당이나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미국이 좀 북한을 좀 이해를 하고 또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좀 대국적인 견지에서 결단을 해주길 바라는 것에 비해서 야당 입장에서는 북한을 아직 그렇게 믿을 수 없다. 뭐 핵폐기를 약속만 했지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긴 게 거의 없지 않냐 이런 상당히 비관론을 제기하면서 미국 쪽에 또 반대 압박을 가하고 있는 굉장히 좀 이상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은 이러한 그 한반도 평화라든가 이 남북 화해 문제는 이러한 여야의 좀 정략적인 이해관계를 떠나서 큰 틀에서 여야가 좀 합심을 해서 미국과 대화를 하고 북한과 대화를 하는 그러한 좀 대국적인 틀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특히 회장님 말씀대로 이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된 지 3년이 이미 지나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입주 기업들이 정말 이 마음고생뿐 아니라 경제적인 타격 이런 부분들은 이루 말로 형언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떤 점이 가장 힘드셨습니까? 저 연명하다시피 이렇게 해오고 있죠. 연명을 하고 있다. 예. 그래서 지금 3년 동안 뭐 나름대로 뭐 신정부도 이제 출범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평창 올림픽으로 해서 화해 분위기가 이렇게 조성되어지면서 우리는 언제든지 개성공단에 다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 희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기망과 희대가 이제 그야말로 이렇게 좀 시간이 지나면서 또 이렇게 퇴색되어지고 또 다른 또 어떤 또 희망을 가지면서 이렇게 3년 동안 버티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버티고 있는 어떤 상황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이 그동안 이 방치된 시설 점검 때문에 통일부에 방북 신청을 여러 번 하셨는데도 번번이 성사되지 못했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방북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왜 계속해서 정부에서는 불허 또는 유보를 시키는 것인지 또 우리 정부 측 입장인지 또는 북측과 관계된 입장인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우리가 방북 신청을 총 7번을 했어요. 그래서 폐쇄된 이제 전 정부에게 이제 3번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현 정부에게 고비고비마다 그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제 4번을 해가지고 지금에 이르렀는데, 처음에는 저희도 이제 북한 쪽에서 이 개성공단 재개를 좀 이렇게 원치 않지 않는가라는 그런 우려에서 우리가 여러 각도로 이제 이렇게 그 상황을 이렇게 좀 보기도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결코 이제 북에서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확인이 되어졌었고. 그럼 이제 북에서 원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원하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원한다는 것이죠. 그 재개를 원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북측에서는 원하는데 개성공단 재개를 강력히 원하고 있다. 이것을 확인했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결국 그럼 이제 누구냐라고 볼 때 이제 우리 정부의 어떤 그 결정이 유보 상태로 오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최근에 이제 1월에 이제 우리가 방북 신청을 했죠. 양 그 정상의 신년사를 보면서. 그래서 주변에서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굳이 기업이 신청을 하지 않아도 이번에는 당연하게 이제 그 방북을 허용하는 메시지가 올 것이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청을 했고, 근데 그것이 유보된 것입니다. 근데 그 유보된 이유가 뭐냐면은 국제사회와의 그 협의가 아직 이렇게 완성이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일정 기간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는 결국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임박해 온 그런 시점에서 그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보면서 방북 여부를 결정해야 되겠다라는 그 정부의 의지가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 기업들은 상당히 좀 이렇게 안타깝고 답답하고 좀 이렇게 서운하고 네. 그런 심정. 네. 저는 또 그렇게 봅니다. 네, 우리 정부도 사실 개성공단 대표들의 개성 방문을 허가하고 싶었을 거예요.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문재인 정부도 4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허가를 안 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지금 우리 신 회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국제사회 특히 미국에 좀 입김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그게 좀 유추가 되는 게 사실 작년에 있었던 우리 3차례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상당히 자신감을 가졌던 우리 문재인 정부도 남북 철도 연결이라든가 이러한 경협 사업을 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려고 했던 게 사실입니다. 작년 가을에. 근데 이제 그거를 바라보는 미국 입장에서는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너무 한국이 좀 지나치게 앞서간다라는 위기의식을 느꼈겠죠. 그래서 작년 11월에 이제 스티븐 비건이라는 특별 대표를 파견하지 않았습니까? 네, 부랴부랴.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서 한 일이 한미 워킹 그룹이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이게 보면은 어쨌든 한미 워킹 그룹을 통해서 한국을 어느 정도 남북 관계에 좀 속도 조절을 시키겠다는 미국의 의도가 반영이 돼 가지고 그 이후에 보면은 여러 가지 그러한 경협 사업도 이제 논의가 좀 속도 조절이 되고 이 개성공단 문제도 우리 정부가 미국을 직접적으로 그러한 압력이 있었는지 아니면 의식을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영향이 작년 말부터 강하게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유추해 봅니다. 그게 직접적인 영향입니다. 저희도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한미 공조 이 부분들에 대한 어떤 것들이 좀 작용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네. 자, 그런가 하면 지난해 9월 3차 남북 정상회담에 특별 수행원으로 이 신 회장님께서 다녀오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혹시 당시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대화를 나눌 그런 어떤 시간적인 여유나 아니면 에피소드가 있었는지요? 하여튼 특별 수행원으로 제가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입주 기업들은 개성공단의 어떤 재개가 멀지 않았구나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비록 저 혼자 갔지만 네. 나름의 이제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 현장에 갔었는데 하여튼 대통령의 의지가 이제 분명해서였는지 모르지만 2차례의 그 김정일 위원장과의 어떤 조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냥 소개하고 서로 이렇게 악수하고 서로 수고한다라는 정도로 이제 위로를 좀 이렇게 받은 상황이죠, 제가. 네. 그리고 두 번째 마지막 날 백두산 천지에서 그 두 정상 내외와 이제 한 3, 4분 정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졌어요. 거기에서 이제 대통령님께서 주로 이제 말씀하신 게 개성공단 시설물 관리가 잘 관리되고 있다라고 들었다. 저도 이제 들었거든요. 네. 그런 내용을 이제 하고 그리고 이제 다 됐다라고 생각할 때가 이제 오히려 급해지는 거니까 좀 이렇게 인내심을 가지고 이렇게 공단의 재개를 좀 이렇게 지켜봐 달라 이런 얘기를 이제 이렇게 나눴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분명하게 개성공단을 열어주면은 이제 우리가 개성공단을 우리가 지키겠다. 그리고 이것을 필두로 해서 금강산, 백두산 관광까지 우리 온 국민이 이렇게 좀 관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대화를 나눌 대화를 거기서 이제 직접 한 거예요. 아, 직접 얘기 나누셨던 예, 지금 말씀이. 예, 네. 그런 내용을 했고 김정은 위원장도 상당히 그 부분에서 동의를 했고 그래서 그 9.19 남북 정상 그 선언에서 조건이 마련되어진다라고 보면은 개성공단 금강산을 재개하겠다라는 게 이제 그때 당시에 선언에 나와 있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 현장에서 선언문 이상의 두 정상의 의지를 읽었다라는 것이 수학이라면 수학이었었고 그래서 그 연내에 개성공단이 재개될 것이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졌었는데 그것이 이제 그렇게 되지 못한 상황에서 새해를 맞이하고 새해 신년사에서 그 조건이 이제 대가가 없어진 상황에서 이제 열겠다. 그런 상황으로 지금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아, 정 교수님, 이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신년사에서 조건이 마련된다면 아무런 전제 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단을 열 용의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개성공단 이 재가동의 긍정적인 어떤 시그널, 신호 아닐까 이렇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네,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올해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는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이제 더 이상 북한은 핵 개발을 하지 않고 그걸 전념하지 않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과 같은 이런 걸 조건 없이 열고 뭐 경제에 매진하겠다 이걸 선언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하는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그렇게 대외적으로 표명한 만큼 이번에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걸 충분히 고려해서 어느 정도 그거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중요한 부분, 이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서는 사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이 대북 제재, 또 특히 미국의 대북 제재 이런 이중 삼중으로 발목을 좀 잡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남북 간 차원에서만 바라보기에는 해결하기가 아주 요원한 국제적인 어떤 사안인데요. 이런 상황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까? 사실 그게 문제죠. 어떻게 보면 이제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문제는 사실 민족 내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남북한 사이의 논의를 통해서 진행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유엔 안보리 제재와 또 미국의 독자적인 제재에 의해서 북한으로의 현금의 유출이 금지가 돼 있습니다.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남북한 사이에선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이 현금이 가는 거를 원천적으로 못하게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국제적인 규정을 어겨서까지 우리가 할 수 없는 입장인 거죠. 그래서 그거를 풀어야 되는 입장인데 그러한 의미에서 이번에 모레 이틀 후에 있을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구체적인 논의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가장 좋은 거는 뭐 이 금강산이나 개성이나 둘 다 풀어서 원래대로 다시 돌아가는 거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제대로 될지에 대해서는 뭐 낙관론과 비관론이 있습니다만 만에 하나 둘 다 만약 불허가 될 경우에는 제 생각으로는 뭐 우리 정부 입장에서 뭐 기존에도 좀 논의가 됐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국제 제재를 어기지 않는 선에서 제기하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 즉 현금 유출이 안 된다면은 현물로서 뭐 예를 들면은 뭐 식량이라든가 의약품 같은 걸 통해서 그걸 지급하면서 금강산을 열고 개성공단을 재개하는 방안 이런 것들도 조금 더 심각하게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근데 그것이 네네. 북미 회담에 이제 우리 거는 기대가 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말씀하셨듯이 결렬이 되어졌을 때 그 이후에 현물 제공 방식으로 이렇게 선회를 해가지고 한다라고 보면은 그 추동력이 상당히 좀 이렇게 미약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이제 징후가 보이진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에 거는 기대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대로 가고 거기에서 타결되어진다라고 하면 뭐 그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선상에서 우리가 남북의 실무자들이 그 별도로 이제 또 이렇게 회담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얘기했듯이 그 벌크 캐시가 아닌 돈 다발이 아닌 현물로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뭐 쌀이라든가 의약품이나 생필품 이런 얘기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뭐 비건 대표가 또 언급했었던 에스크로 방식이 있거든요. 삼국을 통한 그런 방식들을 논의를 해야 되는데 뭐 자존심 상하는데 뭐 북에서 쌀을 받겠느냐? 뭐 이렇게 그냥 예단을 하고 말아요. 에스크로 방식 미국 은행에 갖다 돈을 갖다가 예탁을 하는데 그게 뭐 북에서 그걸 갖다가 신뢰할 수 있겠느냐? 그런 어떤 그 상황을 고려를 해가지고 병행을 해서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보이고 있지를 않다라는 데 좀 답답함이 더 가중되고.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기존에 우리 정부도 줄기차게 요구를 해왔습니다만 대외적인 상징성을 고려해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문제는 좀 예외 조치로서 국제사회에서 좀 이걸 유예해 주면은 우리 남북 간의 평화라든가 한반도 번영에 도움이 된다. 이런 거를 좀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면 좋은데 지금까지의 미국의 태도를 봤을 때는 이제 그러한 이 두 사업을 예외 조치로 인정받기는 조금 쉽지가 않은 상황이다. 그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 네, 이 결국은 이번 이틀 앞으로 다가온 그 북미 이 정상회담에서 어떤 합의를 이끌어내느냐, 이 합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만약에 개성공단 체계가 결정이 됐다라고 하면 우리가 챙겨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닐 것 같습니다. 당장 3년 동안 기계도 멈췄었죠. 또 재가동에는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도 살펴야 되겠고요. 또 당시 입주해 있었던 200여 개에 달하는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모두 한꺼번에 일시에 재가동에 참여할지 여부도 하나의 어떤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까 싶은데요. 요즘 지금 현재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회장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재가동 되어진다는 것을 전제하에 재가동 되어졌을 때 그런 어떤
그 좌충우돌의 그런 상황을 갖다가 모면하기 위해서 그 7차례 방북 신청을 했던 겁니다. 미리 시설물 점검을 해서 기계가 이제 마모가 되어지는 새로이 기계도 또 제작을 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요. 뭐 등등의 어떤 필요 조건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다 이제 불허 유보가 되어진 그런 상태에서 지금이라도 재개만 되어진다라고 보면은 그 시기의 어떤 그 빠르고 늦게의 어떤 차이는 있겠지만은 우리 기업들은 가겠다라는 의지를 이제 표명했습니다. 정확히 1년 전에 4.27 판문점 정상회담이 있은 직후에 중소기업 중앙회와 공동으로 이제 여론조사를 해봤었는데 96% 정도가 기꺼이 다시 들어가겠다라는 그런 그 의지를 피력했어요. 근데 막무가내로 조건 없이 들어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어졌을 시 들어가겠다. 그 조건이 뭐냐? 이게 이제 상당히 좀 우리 정부도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 정부도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경협의 역사가 지금 30여 년 정도 되어졌지 않습니까? 정권마다의 부침이 굉장히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4.27 판문점 선언 같은 경우도 국회 비준을 받아야 된다는 게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그런 상황이었었고요. 그래서 개성공단이 재가되어진다 하더라도 정권의 부침에 관계없이 유지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국회 차원에서의 그 비준이 필요하다. 우리만 해서는 안 되고 또 북한의 인민위원회 그쪽에도 이제 이렇게 되어져 가지고 여한 일이 있더라도 다시 중단되어지는 것들은 피해야 된다라는 이게 조건이 하나 있고 경협보험 이런 문제 여러 가지 그 현장에서 이렇게 대두되었던 그런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그런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현실화해서 좀 이렇게 충분히 고려되어졌을 때 그것이 전제가 되어진다면 들어가겠다라는 그런 의지였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1년여가 지났는데 지금은 그런 어떤 그야말로 1년이 지난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기업들한테 이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어떤 물음조차도 지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는데 추측한데 지금도 재가동만 되어진다라고 보면 우리 기업들은 기꺼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서 들어갈 거다. 참여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시는 거죠, 있습니다. 낙관적으로. 예. 예.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이 북한이 비핵화 로드맵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또 이에 상응해서 이 미국과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 해제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될 텐데요. 이게 합의가 돼야 할 텐데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금강산 관광 재개는 물론이고 개성공단 이 중단 상황도 계속 유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그런 상황 만약에 개성공단 중단 상황이 계속 되게 된다라면 어떤 그 상황들이 초래가 될까요? 기업들 입장에서는요. 우리가 뭐 지금 상상하기도 싫지만 만약에 이번에 이제 그야말로 패싱이 되어진다라고 보면은 또 다른 어떤 기회는 그렇게 좀처럼 만들어지지는 않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또 그때 가면 상황이 또 좀 다른 어떤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서 우리 기업들은 지금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이번에 불발이 되어진다라고 보면은 개성공단을 우리 가슴 속에 묻어버리자. 우리가 국민들이 알기로는 뭐 100% 보상을 다 받은 걸로 알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3분의 1 정도밖에 보험금을 비롯한 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아, 네. 어떤 3분의 2가 그냥 거기에 이제 지금 이렇게 묻혀 묶여 있는 있는 그런 상황이군요. 상황인데 네. 그것을 갖다 다시 지금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산을 보고 평가를 해가지고 거기에 가름하는 그런 평가액으로 해가지고 청산을 하자. 뭐 이런 어떤 요구를 우리는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입주기업들의 지금 상황을 좀 담아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만에 하나 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만족할 만한 합의가 도출되지 못한다. 그리고 개성공단 재가동도 실효를 잃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떤 상황이 초래가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우리 신 회장님 말씀대로 이번에 개성공단 포함해서 당연히 재개가 돼야 되겠죠. 저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최근에 나오는 그 물밑 북미 간의 접촉에로 인한 얘기들을 들어보면은 약간 회의적인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더 나아가서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일단은 벌크캐시라고 하는 대량 현금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덜 가는 금강산 관광, 뭐 관광객들의 뭐 수입 정도니까요. 또 뭐 인도적인 이산가족 상봉 문제도 있고 하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우선 금강산 관광을 먼저 열고 개성공단은 조금 더 후에 논의해서 여는 쪽으로 가자. 이런 아마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게 안 되고 개성공단도 같이 열리길 물론 바라겠습니다만 만에 하나 이러한 뭐 둘 다 불허가 되거나 아니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금강산 관광 정도는 먼저 열고 개성공단은 추후 논의하자라는 결론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더라도 아마 우리 정부는 상당히 미국을 상대로 설득을 할 것이고 노력을 할 겁니다. 또 열 수 있는 방법을 현실적인 방법도 찾겠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신한용 회장님 뭐 가슴에 묻자라는 얘기까지 하셨는데 제 생각은 만에 하나 좀 섭섭한 결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인내를 가지시고 뭐 올해 말이나 뭐 내년 초를 목표로라도 열 수 있는 방안으로 조금 더 우리 협회라든가 기업 대표분들도 좀 노력을 해주시는 게 기업 입장에서나 우리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도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경제인이 지난번에 17명이 올라갔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그 부총리와의 어떤 면담 시간이 1시간 반 정도 있었는데 우리 측에서 여러 가지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반도 신경제 구상도 얘기를 하고 했었지만은 거기에서는 그 의미가 없어요. 과거에 10여 년 동안 했던 3대 사업이 뭡니까? 도로 철도 연결 사업. 작년에 천신만고 끝에 이제 그 착공을 했지만 착공식만 했지 착공을 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개성 금강산 사업이거든요. 이걸 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여타의 경제 협력 이런 거는 의미가 없다라는 게 이제 부총리의 어떤 정확한 상황이었었고 그것이 작년에 이제 조건을 마련되어진다라면은 열겠다는 것이 신년에 조건 없이 대가 없이라는 그런 어떤 표현으로 이렇게 피력되지 않는가라는 것을 유추해 볼 때 이번 기회에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두 가지를 갖다가 협력 사업을 재개하지 않는다라고 보면은 이후에 어떤 그 상황은 그렇게 녹록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 할 얘기는 너무 많고 또 들을 얘기도 많긴 합니다만 시간 관계상 끝으로 이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서 이런 부분은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라면 한 말씀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어떻게 신 회장님부터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현 정부 들어가지고 이제 했던 것이 뭡니까? 30년 만에 내놓은 것이 신북방 정책이라는 거였어요. 북방 정책은 30년 만에 새로이 이제 뭐 신북방 정책 그리고 신남방 정책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개성공단을 재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어떤 그 슬로건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북방으로 가기 위한 그 길목에 개성공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열어 적겠을 때 북한에 있는 27개 경제특구라는 경제개발구들이 우리 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이 들어가서 북한을 개방시킨다라고 볼 때 개성공단 재개야말로 이거는 한반도의 70년의 질곡을 벗어 던질 수 있는 절호의 사명이고 그런 어떤 의무이다라고 생각돼요. 네. 꼭 참여한 당사자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국익 차원에서도 그건 반드시 열어적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남북 경협과 또 민족 통일로 가는 길에 있어서 첫 단추를 꿰는 핵심이 바로 개성공단이다. 이렇게 인식하신다는 거군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고요. 정 교수님은 이 개성공단 재가동과 관련해서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겠습니까? 예, 뭐 말씀대로 개성공단은 남북 화해와 남북 경제 협력의 상징이었죠. 그래서 그것이 중단된 게 대단히 잘못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이라도 특히 이번에 기회가 온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반드시 재개 쪽으로 가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일각에서는 뭐 개성공단과 같은 이러한 대북 경제 사업이 북한에 대한 퍼주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 왔는데 실제 사실을 알고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죠. 북한에도 물론 도움이 됩니다만 그거에 몇 배에 해당하는 경제적 이익을 우리 경제가 얻어왔기 때문에 앞으로 있게 될 개성공단을 포함한 이 남북 경제 협력 사업을 통해서 우리 경제가 지금 점점 잃어가고 있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거기서 찾을 수가 있고 더더구나 우리가 북한에 막혀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섬 아닌 섬 아니겠습니까? 네, 고립돼 있다고 고립돼 보겠죠? 있죠. 네. 앞으로 시대는 이제 북방으로 열리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북방으로 가기 위해서도 북한과 손을 경제적으로 잡아야 되고 그걸 통해서 이제 대륙으로 가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이러한 미래의 대한민국 경제 성장에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이러한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끝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문재인 정부는 특히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추진하면서 그러한 정책을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은 어느 한쪽이 앞서가서는 안 되는 문제이고 둘이 같이 가지 않으면 효과가 안 난다는 얘기죠.
번영이 동반되지 않은 평화는 북쪽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고요. 또 평화가 뒷받침되지 않는 번영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은 선순환을 통해서 같이 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 보면은 지나치게 한 번도 평화만이 강조가 돼 왔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 좀 미국도 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면서 평화를 담보하기 위해서도 한반도 번영이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는 걸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러한 의미에서 이 한반도 번영의 상징인 개성공단 문제가 이번에 좀 반드시 재개가 돼 해결이 돼서 평화 번영이 같이 가는 그러한 한반도 시대가 열리길 바라봅니다. 우리가 이제 돈 벌러 처음에 이제 공단에 갔어요. 뭐 경제적인 어떤 그런 이익을 추구하러 갔는데 거기에는 경제가 분명히 있었어요. 돈의 흐름의 어떤 물꼬가 보이더란 얘기죠. 네. 그러면서 동시에 또 보였던 게 뭐냐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평화가 있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개성공단은 경제공단일 뿐만 아니라 평화공단이었고 안보공단이었다. 거기에 우리 희망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이 개성공단은 단순하게 돈 벌어들이고 경제 협력을 남북 간에 하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그걸 뛰어넘어서 평화와 번영 또 안보의 공간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개성공단에 가고 싶다 깊은 울림을 주는 두 분의 말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은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반드시 비핵화에 대한 상응 조치 목록에 대북 제재 완화가 포함되기를 간곡히 고대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가 낙관적으로 나오기를 모두 한마음으로 기다리는 마음 간곡한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